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새로운 음악으로 시작을 출 뻔했어요. 했습니다. 네, 옆에 오늘도 이다정 기자, 정영철 기자 같이 나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오늘 볼보 자동차가 되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한 번 고친 거를 평생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취재한 내용 가지고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다정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영철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이 내용, 이게 뭔가 한번 이다정 기자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볼보 자동차가 새로운 보증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는 거의 업계 최초죠. 그러니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한 부품을 횟수나 시기 이런 거 상관없이 평생 보증해준다라는 서비스를 도입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친 차, 네. 한 번 고친 부품에 대해서는 평생 보증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부품을 하나 고장나서 고쳤어요. 근데 그게 다음에 또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뭐 공인비나 그런 부품값 상관없이 계속 고쳐준다, 무료로. 평생이요. 네. 궁금하죠, 일단. 뭐 이런 게 가능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이게 마냥 그냥 다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건도 여러 개 붙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기사를 살펴보면은 평생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기사에 나온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차를 산 사람,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은 사람, 만약에 뭐가 고장 났다 그래야 되나? 뭐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네.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그 교체를 받은 사람이 평생 이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에 턱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차를 처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일단은 대상은 오늘이죠. 6월 1일 이후에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 자동차의 고객이다. 거기에다가 1년 또는 1만 5천 킬로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네. 이를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있잖아요. 각 차에 네네. 그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엔진 오일 제때 교체하고 네. 뭐 적당히 주행거리 되면은 와서 점검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 점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제대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야 되고요. FM을 지켜라. 네.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 등록증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이 보증 혜택이 없다. 중고차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또 이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안 되고 네. 사고 수리한 부품은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뭐 불법 튜닝 이런 거 개조 절대 네.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 여기까지 다예요? 조건이? 아니요, 또 또 있어요. 네.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이런 소모성 부품 있죠. 네네. 이런 것도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거는 뭐 이해가 되네요. 소모성 네. 부품들. 이런 거는 거니까. 당연히 정기 점검하면서 또 바꿔야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 이런 거는 제외가 되고 사고 나서 수리한 것도 제외가 되고 네. 튜닝 뭐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내 차 사서 그 매뉴얼대로 타는 분들에게. 네. 네. 정기 점검 받고 잘 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거를 점심시간인가 따로 얘기할 때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치과 스케일링 정기 점검 항상 받아온 사람들은 임플란트 평생 무료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치과 보험 들 때도 네. 조건들이 꽤 많잖아요.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 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적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들 수 그렇죠. 있듯이.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되게 까다롭고 나쁜 것 같은데 네. 이런 조건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차들보다 지금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사실상 이런 부품 평생 보증은 거의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네. 옛날에 한 2009년, 10년에 크라이슬러에서 네. 그 파워트레인 대상으로 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차축 이런 동력계 부품을 대상으로 그 평생 보증을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딱 차종 하나로 그때는 이제 300C 네. 특정 네, 차종만. 특정 차종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이었고 그리고 또 폭스바겐에서 이제 엔진 오일 네, 평생 2014년.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딱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제 차를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네. 지급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것도 역시나 뭐 차주가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네 규정에 따라서 교환을 해줬던 거죠. 엔진 오일도.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15,000 탔으면 갈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네 규정에 따라서 몇 만에 딱 갈아주는 거.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최초고 현대기아 차도 이 정도는 아니죠. 이런 거 현대기아는 오히려 서비스가 수입차보다 기본적인 이런 수준에선 좀 더 낮은 편이죠. 그렇죠. 대신 뭐 수리하는 곳을 수리하는 곳이 더 많다거나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뭔가 까다롭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좋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이런 제한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무턱대고 그냥 우리 평생 다 고쳐줄게 하면은 사실 자동차 회사도 장사를 하는 곳인데 그렇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고쳐주다 보면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차라는 물건이 그렇게 관리를 제때 안 해주면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회사 입장에선. 업자들의 마인드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네. 일단 딜러는 차가 들어와야 돼요. 많이 서비스로 많이 들어와야 딜러샵을 운영하는데 한 어떤 브랜드들은 절반 이상이 이 애프터 세일즈라고 하는 서비스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익이 일어나려면 일단 많은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때마다 잘 들어오지 않으면은 수익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일단 들어와서 점검을 받아, 건강검진 받아. 그러면 이 중에 뭐라도 나오면 고쳐야 되고, 혹은 한번 고친 거면 우리가 공짜로 해줄게. 이거 일단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괜찮고, 이 브랜드 딜러 입장에서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서비스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다 뒤에서는 지금 우리는 텍스트로 이 정책을 이해를 했지만 뒤에는 엑셀로 된 계산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통계적인 뭐 어떤 결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요 서비스 런칭을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한 대당 예를 들면 뭐 XC60 한 대당 얼마의 비용이 추가된다거나 얼마의 비용이 뭐 세이브가 되는데 뭐 세이브 되진 않겠지, 이런 거 더 추가하니까 얼마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요게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를 더 알리는 마케팅 비용과 그리고 우리 브랜드 자동차는 그만큼 고장나지 않으니 이런 거 세이브를 할 수 있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볼보는 요즘 자동차 품질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건 거고, 여기에 국산차보다 그리고 뭐 수입차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근데 볼보는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는 시점이 있는데 2015년에 SPA 플랫폼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그때 지리한테 인수되고 나서 다시 큰 그림을 갖고 만든 차들과 아까 그 아버지 친구분이 타신다는 그 예전의 차들과 좀 많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딜러샵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 생각하면은 볼보 굉장히 마이너한 브랜드였고 타는 사람 적었고 서비스 센터에 결국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안 들어간 만큼 딜러샵들은 계속 단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리나 이런 것들이 힘든 브랜드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볼보가 오송찬님 말씀하셨지만 자신감이 진짜 돋보이는 그런 한 방을 지금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딱 6월 1일 시작하자마자 이런 발표를 해놨는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출시해도 항상 비교하고 서비스도 비교하니까. 그죠. 미국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게 오늘 이제 6월 1일자로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미국에서도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딱 6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볼보에서. 근데 그 연도가 언제냐면요. 2015년 6월 1일부터 볼보가 미국에서 이 동일한 서비스를 실시를 했었어요, 사실. 훨씬 일찍 도입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늦게 도입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저희보다 벌써 지금 5년 앞서서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아했는데 요게 그 문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게 볼보 USA 사이트예요. 네, 요 문서에 보면은 영어 말이 막 계속 써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2015년 6월 1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도 역시 비슷한 조건인가 봐요. 밑에 무슨 네, 뭐 맞아요. 배터리 뭐 저거 이렇게 파트들이 쫙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네네. 소모품 소모품은 제외. 요거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보다 보면요. 또 동일하게 우리의 그 매뉴얼 기준대로 잘 관리를 한 차량에 한해서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15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도입했는데 네.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거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SPA 플랫폼 적용된 차들, 그러니까 지금 세대 2세대 XC90 나온 게 2015년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미국에 나왔죠. 네네. 미국의 볼보는 2015년에 그 차들을 내보내면서 요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예요. 딱 맞춰서.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뇌피셜로 추측을 해보자면 추정을 해보자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네. 꿈속은 아니고 그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2015년에 만들어서 새로 나온 새 플랫폼의 자동차들은 꽤 괜찮다. 그래서 그 차들은 서비스 받는 케이스도 그렇고 뭐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의 자신감이 브랜드에선 꽤 있다. 혹은 이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파격적으로 해서 미국의 시장에 다시 볼보가 가지고 들어가면서 한번 크게 성공을 해보자.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시를 하던 타이밍이에요. 네네. 저 때가 아마 볼보 공장 어디 있죠, 미국에? 볼보 공장이 S60 만드는 공장이 예, 예. 있죠. 그 버클리 버클리. 그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볼보가 공장이 없었다가 옛날에 있었다가 철수했다가 이번 새로운 플랫폼 들어가면서 S60 생산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한 최근 5년 사이에 이뤄진 일이니까 미국에서는 한번 자신감 있게 붙어본 거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괜찮으니까 안 없애고 계속 이렇게 할만하니까. 네, 할만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우리나라에도 입장에서는 도입하고. 사실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요거를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뭐 잘한다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소모품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다 대부분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제조사가 생각하는 수명과 교체 주기와는 조금 갭이 또 있고요. 사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정해놓으니까. 네. 교체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지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요게 뭐 100년 가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정해놓을 수 있는데 요게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유를 보통 우리 볼보는 사람들이 몇 년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긴 수명을 가진 부품으로 강하게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한번 고쳐주면 더 고장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런 선언을 해도 돼.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 그게 있나요? 볼보를 타면은 얼마나 타는지 이런 것들이 예. 그거를 제가 한번 조금 리서치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런 리서치가 진행이 된 부분은 제가 좀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이제 리서치를 한 그 기관이 어디였냐면요. 2012년도에 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볼보 오너들이 이 볼보 차량을 소유하는 평균 기간이 약 7.05년이라고 해요. 뒤에 0.05년은 정확히 몇 년인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년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 한국보다는 차량 교체 주기가 좀 더 길다고 네,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기를 평균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평균보다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차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7년 되면 네, 타다가 8년 지나면 버틸 수 있는데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국산차의 평균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7년 정도라고 네네. 봤어요. 근데 지금은 6.5년에서 6년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네. 자동차가 빨리빨리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그런 거를 그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교체 주기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음.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기네들 차량 바꾸는 것도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쵸. 점점. 그러니까 더 바꾸고 싶잖아요. 새 거 나오면. 그쵸. 막 휠 베이스 바꾸는 페이스리프트 그쵸? 하니까. 내 차 나온 지 1, 2년 됐는데 얼굴 다 바뀌고. 요새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랑 차를 거의 맞아요. 네, 그렇게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차 좋아하는 분들은 막 렌트 리스 이런 거 하면은 보통 2년 3년 주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볼보가 이런 뭐 잠깐 놀라웠는데 보도 자료를 보고 이제 우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했었어 이러면서 이미 조금 놀라움이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워런티를 보여준 거죠. 현대기아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워런티가 뭐 2년 4만인가 3년 6만 뭐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워런티를 보여주고 있죠. 그쵸. 더 길어졌죠 그게. 평생 보증 아니야 거의? 사실상 네. 그렇게까지 차를 10년 뭐 이렇게 하고 네네. 있죠.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때 저희 파리 한 달 살기에서도 맞아요. 기아차 매장 방문했는데 그 보증 기간 네. 그게 엄청 커다랗게 그 그렇죠, 딜러샵 그렇죠. 앞에 써 있어요. 네. 두종류님이 미국 현대에선 7년 10만 마일. 10만 마일이네. 키로가 아니고. 뭐 공식적으로 통계를 저렇게 내서 얘기하자면 평생 보증과 같은 거죠. 그쵸. 그때까지 타시는 분들이 네. 많지 7년을 안 탄다고 하니까 주인 바뀌기 전에 계속 보증해 주겠다랑 똑같은 얘기인데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볼보의 승용차들을 판매하는 한국 법인이고요. 볼보 자동차는 스웨덴의 본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긴 하지만 자본은 중국 지리자동차에서 주식을 인수해서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자동차 계열 자동차 회사지만 돈만 투입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보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기보다는 플랫폼을 같은 걸 쓰는 게 있죠. XC40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링크앤코라는 전기차 회사로 돼 있어서 똑같은 그 플랫폼을 아주 다르게 활용을 하면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전기차들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 뒤에 차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지금 끝났어요. 예. 이 JD 파워에서 그러네요. 한 조사죠. 이거 JD 네. 파워 현대차가 항상 내구성 잘 조사. 나와서 네. 현대차 잘 나오는 거는 JD 파워에서 항상 신차 품질, 그러니까 초기 품질 조사하면은 그렇죠. 초기 품질은 진짜 좋게 나와요. 진짜 좋아요. 근데 네. 지금 되게 이 차트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제네시스가 초기 품질은 좋았는데 지금 뒤에 보는 차트는 내구도 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차트의 점수는 소비자가 3년 이후에 이제 점수를 매긴 그 결과예요. 네네. 그러니까 2017년에 팔렸던 차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3년 타봤더니 3년 이렇더라. 타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제네시스의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상당히가 아니고 제일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숫자인 거죠. 지금 뒤에 보이는 저 점수가 어떤 점수냐면은 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네시스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차트인데 이제 이 차트를 꺼내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볼보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볼보의 점수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성적이 계속 내려가네. 예 180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유명한 랜드로버는 미국에서도 저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크라이슬러, 제규어, 그 다음이 볼보예요. 이 JD 파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신차 평가 혹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네. 미국 사람들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터치 스크린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회사들 네네. 이런 데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그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버튼으로 나 복잡한 거 싫어. 이거 뿅 누르면은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메뉴 들어가서 뭘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는 문제야. 프로블럼이야. 네.
못 찾았어 내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 품질 평가에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어떤 경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020년 JD 파워는 볼보가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2016년이죠. 2016년에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에서 실시한 차량 품질 조사에 따르면은 볼보가 1위를 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의 갭이 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크게 널뛰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독일과 요거는 분명한 성향 차이가 있다. 성향 차이가 혹은 분명히 반영된 게 아닐까. 조사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거다. 네네. 네. 오늘은 볼보 자동차 이거 충격적이야라고 해서 나온 얘기를 좀 진짜로 가능한가, 꼼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가 미국에 해주는 거랑 좀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볼보는 한국에서도 해준다. 근데 왜 현대기아는 한국에서 안 해주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여기서 라이브 마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아마도 판매 실적 같은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몇 개 브랜드 오늘 모터그래프도 그 얘기 가지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랑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취재해보면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 좀 음악을 바꿔봤는데 새로운 음악 들려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내일 12시에 봬요. 네, 내일 내일은 2시에 뵙겠습니다. 난 1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